포커스 클릭에 들어와서 캠페인을 생성하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에 내가 원하는 광고, 그래서 근데 보시면 카테고리 광고에 지금 이 카테고리 광고에 여기 보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일반 상품 1등은 어디에 보이죠? 쿠팡의 1등은 어디에 보이죠? 1페이지에 광고 3개에서 4개 정도 제외하면 제일 앞에 보이죠? 11번가는 어디서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사업가 동행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G마켓이랑 옥션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이제 저희 단체 채팅방에,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른 대표님께서 11번가는 또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 강의 끝나고 나면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기존에 네이버 스토어팜 전에 그리고 쿠팡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오픈마켓들은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광고를 노출하는 영역이나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걸 어떻게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들이 비슷해요. 아마 그 이유는 만약에 G마켓이 먼저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옥션이 조금 보고 벤치마킹을 했을 거고, 그러면 11번과 인터파크도 같이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총 2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11번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11번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11번가의 셀러 애널리틱스라는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유추해 볼 때, 이 시장을 유추해 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상품을 소싱했을 때 유추하기 좋은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쪽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11번가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집행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 같이 11번가의 화면에 오시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 11번가 셀러 오피스라는 데 오시면 광고라는 영역이 이쪽에 있거든요. 셀러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애드오피스랑 광고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특이한 게 애드오피스는 11번가의 CPC 광고 영역을 담당하고요. 그 광고센터라는 곳에서 지난번 그 지옥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CPP라는 광고를 이 광고센터라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지난번 ESM에서도 보면 G마켓 광고센터, 옥션 광고센터 이런 데서 그 CPP를 담당했거든요. 거의 일맥상통하게 11번가도 그렇게 용어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앞서서 셀러 애널리틱스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플랫폼별로 다시 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좋게 셀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셀러 애널리틱스에 보면 11번가 트렌드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11번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급상승 키워드인지 아니면 요즘 뜨는 키워드인지, 꾸준한 검색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작년 동기간에는 어떤 게 많이 팔렸는지, 가을 시즌 키워드는 뭔지, 다음 시즌 키워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고 키워드를 보고 소싱 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동기간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보면 작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검색한 양입니다 라는 건데, 보면 작년 이맘때 경량 구스다운이라는 게 제일 많이 팔렸대요. 제일 많이 검색했대요. 그러면서 다음에 탄소 매트라는 게 되게 많이 검색이 됐고, 또 야간 투시경이라는 게 엄청 많이 검색을 했대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붕어빵 기계도 작년에도 이미 되게 검색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 셀러라고만 해도 실제로 구매 대행으로 어떤 걸 팔아볼까라는 게 조금 데이터적으로 키워드를 몇 가지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붕어빵 기계도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투시경 이런 것도 구매 대행으로 해외 직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자의 크기가 당연히 조회수를 의미할 거니까 이 정보들만 가지고도 아이디어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키워드 검색에서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톱이라는 걸 치잖아요. 이 구매 대행 셀러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팔았던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11번가에서 전기톱이 이 카테고리에서 전기톱이 얼마나
판매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동공구 기타 카테고리에서는 상품이 몇 개고 얼마나 판매가 일어났는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11번가의 마켓 비중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반대로 역산해 보면 뭐 쿠팡에는 11번가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의 판매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일평균 주문 건수를 데이터로 적용해 주는 건 11번가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이렇게 일평균 주문 건수라는 걸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11번가 셀러 애널리틱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곳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런 데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참조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11번가 셀러 애널리틱스라는 곳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실제로 검색량 추이나 뭐 이런 것도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나타내 주는데, 이 아이템 찾기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 주문 전환율이라는 것도 보여줘요. 그리고 평균 판매가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런칭하고 어딘가에 유입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전환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팔린 데이터를 가지고 전환율을 알려준다는 건,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이 전환율보다 낮으면 무언가 좀 다시 액션을 내 상품에 해봐야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딱 기준선을 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년 대비 판매량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년 전월 대비 판매량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2년 9월에는 작년 9월에는 그래도 한 3,000건 정도가 대략 팔렸는데 23년 9월에는 한 360건 정도밖에 안 팔렸대요. 근데 이 말은 두 가지일 수 있겠죠. 11번가에서 우리가 검색한 이 전기톱을 구매하지 않는다도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실제로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작년에 검색량에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준 건 아닌가?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 소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방법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이 외에도 이 안에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 당연히 강의하거나 이런 데 오시면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보셔도 제품을 소싱하는데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11번가에서 셀러 애널리틱스라는 걸 꼭 활용해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결국에 우리는 광고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광고라는 걸 안 해도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원리라는 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총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오픈마켓에 실제로 그 오픈마켓을 활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 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마켓은 결국에 이쪽 화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인터파크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이버의 핫딜로 인터파크 이런 게 뜨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이 11번가나 다른 오픈마켓들이 돈을 주고 이제 비용을 들여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가격 비교나 이런 제품 비교로 우위에 있어서 판매가 된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11번가 플랫폼, 그러니까 오픈마켓 플랫폼 내부에서 판매가 되든지,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검색 엔진에만 노출할 거야 이러면 광고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광고도 하고 검색 엔진에도 노출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 엔진 노출 방법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치셔서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광고에 대해서 내부의 고객들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11번가도 아까 이렇게 셀러 오피스라는 곳에 들어오면 광고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아까 애드 오피스라는 곳과 광고 센터라는 곳에서 할 거예요. 그럼 애드 오피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CPC 광고를 담당하는데,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이죠. 코스트 퍼 클릭. 이 말은 한 번 클릭당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광고하는 거는 광고센터에서 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광고는 어디냐면 이 광고센터인데요. 여기는 CPP를 담당해요. CPP라는 건 뭐냐면, 앞전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트 퍼 피리어드라고 해서 특정 기간을 노출하는데 내가 비용을 들이겠다 하는 거는 이 광고센터라는 곳에서 11번가는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애드오피스와 이렇게 애드오피스와 광고센터 이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애드오피스에 들어가시면 애드오피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면 포커스 클릭과 브랜딩 광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브랜딩 광고는 차치하고 저희가 직구니까 CPC 광고를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포커스 클릭이라는 게 이제 클릭당 단가를 받으면 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포커스 클릭을 클릭하시면 이제 새 캠페인 만들기 있죠. 새 캠페인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일단 데모 버전이니까 그냥 해볼게요. 캠페인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캠페인 생성을 하세요. 캠페인 생성을 하셔서 저희는 그러면 05의 캠페인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그룹을 만드시고요. 새 그룹에서 뭐 그룹 입찰가를 얼마로 할래? 그리고 1예산을 얼마로 할래? 요일을 어떻게 정할래? 노출 영역을 이렇게 설정할래? 라고 해서 그룹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룹 생성을 하시면 아까 05라는 캠페인 안에 01이라는 그룹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캠페인 안에 이 그룹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키워드별로 입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을 만들면 아까 01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02라는 그룹이 생겼잖아요. 이 그룹에 그룹을 생성하시고 그룹 생성하셨죠. 이 그룹을 누르시면 01이라는 그룹을 누르시면 새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새 상품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일부러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만약에 뭐 제가 이 상품을 전기톱이라 칠게요. 그럼 이거를 추가하시고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할 거니까 상품 생성 이렇게 누르면 상품 관리 가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CPC 광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전략을 변경하기를 누르셔서 키워드 등록을 하시면 직접 등록.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그냥 전기톱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전기톱 키워드에 난 입찰할 거야. 이러면 전기톱을 추가하시고 뭐 다른 연관 키워드들이 있으면 하시고 설정 완료 하시면 전기톱이라는 키워드에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심사 중이고요. 입찰가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룹 입찰가가 200원이니까 200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입찰가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입찰가를 뭐 내가 전기톱은 메인 키워드니까 500원으로 할래 하고 입찰가 수정하면은 그룹 입찰가는 200원인데 이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는 500원으로 수정을 해서 따로따로 다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CPC가 500원인 그 키워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톱이라는 건 한번 클릭할 때 5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나는 그 CPC 광고를 돌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애드오피스라는 곳에서는 CPC를 이제 담당하게 될 텐데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11번가의 CPC 광고는 애드오피스에서 한다. 애드오피스 중에 우리는 포커스 클릭을 한다. 포커스 클릭에 들어와서 캠페인을 생성하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에 내가 원하는 광고 제품을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품의 상품 전략 더보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할 키워드를 설정해주고 금액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11번가에서 CPC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로는 CPP 광고라는 게 우리가 생겼잖아요. 여기 CP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PP는 어떻게 설정하냐? 라고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광고센터에 갑니다. 이걸 누르시면 광고센터가 나오겠죠? 광고센터가 나오니까 여기서 저희는 뭐를 할 거냐면 전시 입찰 광고만 할 거예요. 전시 입찰 광고 쪽이 CPP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광고는 보면 여기에 검색 광고도 있고 카테고리 광고도 있고 메인 광고도 있고 코너 광고도 있고 총 4가지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상품을 먼저 입력해야 되잖아요. 상품을 봐야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 또 이번에도 아무거나 한번 설정해 볼게요. 선택해 볼게요. 자, 이거를 선택했어요. 자, 이걸 선택하고 만약에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 광고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카테고리 광고를 쭉 하면 돼요. 그리고 메인 광고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눌러서 메인 광고를 쭉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카테고리 광고에 나는 만약에 중분류, 소분류 정도의 추천 상품에 주간에 넣어줄래? 라고 이렇게 넣으면 공구에 저희가 전기톱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 전동공구라고 칠게요. 전동공구에 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전동공구 기타라고 칠게요. 전동공구 기타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카테고리에 전동공구의 전동공구 기타에 내 제품을 노출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카테고리 광고에 지금 이 카테고리 광고에 여기 보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난 700원에 만약에 아까 한 게 추천 상품 주간이잖아요. 그럼 난 추천 상품 주간에 이 카테고리 광고의 CPP에 나는 700원만 내면 하루에 100원이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키워드로 한다. 예를 들어 키워드로 할 거야. 그럼 난 검색 광고 할게. 이렇게 해서 추천 상품 주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주간을 누르면 만약에 아까처럼 전기톱을 CPC 돌리듯이 CPP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전기톱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색, 클릭, 검색 하시면 지금 대박. 전기톱이라고 하시면 지금 검색 광고에 추천 상품 주간에 띄워주는 이 화면에 전기톱이란 키워드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입찰 시작가 2,100원 있죠. 그러면 저는 2,100원에 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2,310원만 내면 일주일 동안 전기톱이라는 키워드로 추천 상품 주간이라는 곳에 일주일 내내 노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2,100원 치고 7일이니까 하루에 300원이면 전기톱이라는 메인 키워드에 계속 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시는 게 맞겠어요? 안 하시는 게 맞겠어요? 결국 모든 제품은 노출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유입이 되고 전환이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제가 만약에 전기톱을 한다 하면 이렇게 전기톱이라는 걸 카테고리 광고, 메인 광고, 코너 광고, 검색 광고 이런 데에 빈틈이 있다면 노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리를 해보면 다시 CPP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CPC를 정리해드렸고 지금 CPP를 정리해보면 실원과 판매자 광고센터에 들어온다. 광고센터에 들어와서 전시 입찰 광고를 누른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그리고 광고를 선택하는데 검색 광고건, 카테고리 광고건, 메인 광고건, 코너 광고건 원하는데 들어온다. 들어와서 그 해당 카테고리를 조회해보거나 광고의 영역을 조회해봐서 입찰가가 없으면 이대로 입찰을 한다. 예를 들어 검색 광고에 들어왔는데 특정 키워드를 쳐봤는데 없으면 또 여기에 최소 입찰가로 입찰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CPP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G마켓 옥션 11번가 총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엔 똑같거든요. G마켓 옥션도 각각의 CPC를 관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었고 11번가도 CPC를 관리하는 영역이 애드오피스라는 곳으로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G마켓 옥션도 각각의 회사의 광고센터에서 CPP를 관리하고 있었고 11번가도 광고센터라는 곳에서 CPP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구조가 거의 흡사하게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한 플랫폼을 공부하면 그 다음 거부터는 계속 매칭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의 운영 팁이나 뭐 꿀팁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언가 얘기를 해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만날 경우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 또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또 아무리 이렇게 광고라는 걸 설명을 드려도 광고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픈마켓 내부에서 광고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가라는 곳에 가서 보세요. 11번가라는 곳에 가서 제가 전기톱이라고 쳐볼게요. 우리가 계속 전기톱 얘기를 했으니까 전기톱이라는 걸 쳐보겠어요. 쳐보시면 자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키워드로 전기톱을 치면 최초에 뭐가 나와요? 추천 상품 나오죠. 이거 뭐예요? 광고거든요. 광고죠. 그래서 또 내려보면 여기엔 아무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노출인가 하시고 보시면 이 네모 여기 밑에 보이세요? 광고 보이세요? AD 광고 보이죠? AD 다 광고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또 파워 상품이라고 보이죠? 파워 상품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보이시죠? 또 광고고 이것도 내려가면 이거 뭐지? 하면 또 광고예요. 플러스 상품 광고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또 더 내려가면 쭉 내려가시면 이제 그래도 베스트 리뷰 달려있는 고객들을 보여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걸 클릭해서 뭐 들어올 수 있게끔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11번가의 일반 상품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일반 상품에 이분이 판매가 제일 많이 돼서 일반 상품으로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일반 상품이 됐는데 네이버의 일반 상품 1등은 어디에 보이죠? 1페이지에 광고 3개에서 4개 정도 제외하면 제일 앞에 보이죠. 쿠팡의 1등은 어디에 보이죠? 중간중간에 광고가 껴있지만 그래도 1페이지 상단에 보이죠. 그러면 11번가는 어디서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스크롤 여기서부터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스크롤의 한 3분의 1 지점? 조금 과장하면 한 절반 정도 내려와야 보여요. 그 말은 우리가 봤을 때 페이지로 봤을 때면 한 순위로 보면 한 2페이지 정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의 기본은 노출이고 노출을 많이 시켜야 어떻게든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노출 자체를 이렇게 밑에 시켜준다. 아래쪽에 배치해서 시켜준다. 하면 광고가 필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상단에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분산돼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광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셀러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좀 빈틈을 노려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오픈마켓 중에 11번가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G마켓 옥션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